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동화 쓰는 임정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동화 작가예요. 그래서 동화를 쓰는데 동화책에는 글이 있고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는 글작가예요. 일단 작가를 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거나 또 공부를 잘해야 된다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주변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생명체들 있잖아요. 사람 말고도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또 좀 전에 봤던 거미, 개미, 그 모든 것의 움직임과 그것과의 관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 이런 게 더 중요하죠. 동화를 쓰고 공부하는 그 연습생 같은 그런 시간이 되게 필요한데 그게 1994년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94년, 95년 이때 쓰는 걸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는 또 쓰기 위한 어떤 그런 계기, 시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화를 그냥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런 거로 따지면 아주 오래전 일이고 1990년대 초반의 일이고 근데 그때 제가 무엇을 했냐면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린이 도서관이 없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책마다 달라요. 어떤 책은 이렇게 읽을 때 쉽게 읽히기 때문에 쓰는 것도 쉽게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어떤 글은 어렵게 읽히기 때문에 쓰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이도 상관없어요. 작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를 쓰고 싶어. 내 마음에서 부글부글 막 끓어요. 근데 이 끓어서 넘쳐야지만 글을 쓰는데 이게 끓어서 넘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물이 끓는 시간과 쇳물이 끓는 시간은 다 다르거든요. 온도도 다르고 시간이 다른데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컴퓨터로 해요. 일단 기계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손으로 글씨 쓰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단지 구상은 손으로 해요. 이렇게 수첩을 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메모를 하죠, 연필로. 힘든 거는요, 뭐가 힘들었냐면 이게 신화이기도 하면서 오래된 사람들의 철학, 생각인데 이게 어른들이 주로 연구하고 어른들이 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낱말도 다 어른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어린이 친구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데 그 어른의 말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고쳐 쓴 거는 왜 고쳐 썼냐면 어린이 친구들이, 어린이 독자들이 이걸 읽었을 때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쓰려고 고쳐서 24번 고쳤어요. 그게 이제 힘들었고요. 근데 즐겁긴 했어요. 고칠수록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서 초기에 썼던 책들은 주로 어두운 계단에서 도깨비가, 당글공주, 내 동생 싸게 팔아요. 뭐 이런 책들의 주인공들은 대개 제가 만난 아이들이에요. 제가 1990년대에 부천에서 살면서 어린이 도서관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을 때 그 어린이 도서관에 왔던 친구들, 그 친구들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있었고 너무 즐거웠던 게 있었고 너무나 웃겼던 것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웃겼던 거는 웃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데 마음이 아픈 거는 지나가지가 않아요. 계속 남아요. 남아있는데 또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만약에 지하 친구가 또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아픈 거 위에 또 쌓이잖아요. 쌓이고 쌓이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엄마한테 많이 맞는 친구는 있었어요. 그 친구가 모델이 되고 동동 김동에는 우리 도서관에 맨날 놀러 오는 친구가 모델이 되고 내 동생 싸게 팔아요도 우리 동네에 동이라는 아이가 모델이었고 그리고 지금 할머니의 마지막 손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할머니는 내가 직접 만난 할머니들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의 인물이 된 케이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난 사람들이 있고요. 흰산 도로랑 같은 경우는 제가 완전히 상상해낸 인물이에요. 옛 이야기 우리나라 신화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가지고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인물을 만들어낸 거죠. 동화가 참 좋더라고요. 왜 좋으냐면
사람들이 가장 재미없어 하는 부분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동화는 뻔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화는 아닌 것도 있지만 결말이 행복해요. 해피엔딩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어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그거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잖아. 주인공 고생해봐야 어쨌든 고생하고 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결말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그리고 너무 뻔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저는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옛 이야기나 동화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거기는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이 사실은 되게 고통스러운 어떤 일을 겪어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사람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 아픈 걸 좋아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고 싶지만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고 피할 수 없는 일에 이 주인공은 결국은 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서면서 힘들지만 고난을 겪어서 그래서야 행복한 결말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결말은 누구는 뻔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에 대한 저의 소망이고 모든 어머님들 우리 사회의 소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나온 책은 2002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거죠. 18년 됐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책의 표지는 그 당시엔 되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여자 어린이 주인공이 저렇게 거칠게 나올 수도 있구나 해서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러긴 했는데 또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인물의 상도 좀 달라져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많은 그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책이 오래되면 제 눈에 고치고 싶은 게 좀 있기도 해요. 특히 다미의 소풍에서 조금 고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치고 싶은 것도 좀 고치고 그리고 이 김에 그 캐릭터들도 다 다시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머리카락이 새로 바뀐 거에는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것은 마치 그 당시 타잔처럼 그런 그래서 사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파란 머리카락에 되게 신나고 밝고 씩씩한 그런 그 그림을 그려줘서 되게 만족스럽죠. 우리 신화, 우리의 상상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동화를 많이 써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나라, 우리 문화 그거를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신화나 옛 이야기가 훨씬 익숙하고 좋아요. 그래서 씁니다. 하루와 미호 같은 거예요. 하루와 미호, 당글공주 이런 걸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와 미호를 사실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는 그냥 엄마 찾으러 갔다가 그냥 친구랑 돌아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우린 누구나 다 성장을 하면 엄마 품 안에 있고 엄마뿐만 아니라 할머니랑 살면 할머니, 선생님이면 선생님 이렇게 어른의 그 보살핌 그 영역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마음과 몸과 그다음에 살아가는 능력 자체가 커져서 이 영역 안에서 벗어나서 자기 삶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계속 찾아가는 길 그것이 험해서 그거를 뛰어넘어서 엄마까지 가지만 결코 엄마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친구랑 돌아온다. 즉 나의 삶의 주인으로 스스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꼭 읽었으면 좋겠고 뒤에 있는 미호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개가 어떻게, 고양이가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사람들이 서로 만들어낸 것이기도 해요. 물론 사람이 어떻게 날아? 못 날죠, 당연히.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어쨌든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와 미호를 그냥 저학년 친구라면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가의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작가의 꿈을 꾸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은 놀아라. 놀지 않고는 상상력이 발달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놀아야지 시간 남고 놀고 지쳤을 때 책을 읽어야지 그 책이 재미가 있고 놀지 못하고 책만 읽으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결코 재밌지도 않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가가 한테 필요한 거는 국어 공부가 아니라 그거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디서 공부하겠어요. 놀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사람에 대한 책을 보겠습니다 하고 책을 막 이렇게 본다고 이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싸우고 가끔 삐져야 되고 예, 그리고 참는 것도 하고 이러면서 나에 대해서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래야지만 작가로서 글을 쓸 수가 있고 또 무용을 하는 사람도 춤을 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놀아라 친구랑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제천 마을 학생들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뭘 하고 싶으냐면요. 그 극단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화, 뭐 재밌는 동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극을 하는데 이 대사를 딸딸딸딸 외워서 하는 건 저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대사 외우려면 머리 아파요. 근데 그리고 대사는 우리는 평상시 머리를 많이 쓰고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게임을 하고 놀잖아요. 앉아서 숙제하지, 앉아서 뭐 만들기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대개의 시간을 지금 어린이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일어나서 하는데 말로 하는 거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동화와 퍼포먼스, 몸짓 이걸 결합한 그런 극을 만들고 극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제목이 가장 어려워요. 내 동생 싸게 팔아요는 되게 확 떠올랐기 때문에 어느 순간 번개처럼 탁 해서 했는데 흰산 도로랑은 너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흰산은 이 글의 배경이고 도로랑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 이름에 나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도로라는 거는 이렇게 돌아온다, 유턴한다, 회복한다는 뜻이고 랑은 사내 아이를 뜻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흰산에서 어떤 사내 아이가 도로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무너진 세계를 회복해서 다시 세운다라는 뜻을 담고 싶어서 그래서 흰산 도로랑이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다 그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판 내면서 거기에 예, 부제목을 붙였어요. 궁금하죠? 부제목 뭔지. 나중에 책으로 직접 보세요. 동화랑 똑같다.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동화를 쓰고 있더라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러니까 동화 작가의 꿈을 꾼 게 제 기억으로는 어른이 돼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면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1학년 과대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제가 나는 그때 이제 우리 국문과였으니까 소설을 쓰고자 하지 않는다. 난 동화를 쓸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 너무 이상한 애였던 거죠. 다 시나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동화를 쓴다라고 해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검색을 하다가 어머 얘 진짜 동화 작가가 됐네 이래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더 오랜 전부터 전 동화 작가를 좀 좋아했었나 봐요. 제가 쓴 동화를 읽고 누군가가 위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글공주라는 책에 그 다미의 소풍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연락을 했어요. 그 학교가 학교들이었는데 장애인 학교였는데 거기 있는 그 학생이 되게 몸이 안 좋은데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다미 소풍을 하면 그 반응이 있대요. 몸을 막 흔들면서 너무 좋아해서 그 소리에 맞춰서 그러면서 그 읽어준 선생님 말씀이 뭐냐면 우리 반에서 애가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다미 소풍을 몇 번을 읽어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 아이의 표정이 너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동화가 내가 쓴 글이 이렇게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들은 게 아픈 친구들이
단글공주를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안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 또한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게 많죠. 할머니의 마지막 손님 보면서 또는 엄마와 잘 이별하는 법을 보면서 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울면서 많이 위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 그게 누군가에게 위안이 됐다는 거 참 좋고 동화 작가로서 동화를 써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느끼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